안녕하세요, 임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독서 교육과 한국의 독서 교육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고등학교 2년 반, 거의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버지니아텍이라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대학교의 화학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 미국으로 가셨어요? 고1 때 이제 고3인 저희 오빠를 보면서 고3 입시가 정말 저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빠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부모님께 혹시 미국에 가도 되냐고 여쭤봐서 그 다음에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입시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주변 미국 친구들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의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학원에 간다든가 방과 후에 아니면 뭐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과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네. 전혀 없어요. 독서실 없고요. 네. 아마 또 약간 시골 학교에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학원 없고 이제 가끔 학교 끝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종종 이렇게 알려주는 튜터링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 정규 수업이 끝나면 네. 대다수의 학생들은 집에 가서 자유롭게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는 편인가요? 네, 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뭐 3시 전후로 끝나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각자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숙제를 하거나 보통 그러기도 하고 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스포츠를 많이 해서 스포츠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집에 도착하면 9시가 넘기 때문에 그 뒤에서야 숙제를 하는 그런 아이들도 네,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숙제를 안 해서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여럿 있었죠. 여럿 있죠? 네.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뭐 페널티는 없어요? 뭐 점수가 깎인다거나 그럼 그 점수가 깎이면 대학 갈 때는 영향 안 미쳐요? 어느 정도는 미치긴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정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은 보통 자신이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다 대학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나름의 또 선발 제도가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미국에서는 SAT와 ACT 두 가지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시험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어요. 고3 때 딱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매달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성적을 점점 이렇게 늘려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에세이가 될 수 있겠죠. 에세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네. 글을 프랑스에서 시험을 보는 바칼로레아 같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어지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주어지는 문제는 대다수는 제가 썼던 에세이 중에서는 보통 제 삶이 어땠는지 보통 자신을 이렇게 리플렉트하는 그런 에세이 성향이 많았고요. 또 어떤 몇 가지에는 특별히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느냐 아니면은 특별히 뭐 이렇게 학업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이 어쨌든 교육 뭐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의 지나친 어떤 서열화 내지는 점수에 대한 의존도나 비중이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로부터 좀 자유롭다. 네. 비교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유학을 가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 지금 대학생이지만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것 중에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이거는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르다 하는 점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제가 느꼈던 걸로는 자기 자신의 시간표를 직접 만들 수 있고 또 원하는 수업을 더 듣고 원치 않는 수업을 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께서 주시는 시간표를 받고 그 시간표대로 하루 종일 살아야 했지만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서 가서는 직접 그 카운슬링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내가 어떠한 수업을 원래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또 내년에는 어떤 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기본 미니멈 크레딧만 맞추면은 그 외에는 이제 교양 과목처럼 자신의 더 듣고 싶은 수업을 더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학급 사이즈가 작게 돼요. 그렇게 1대1로 카운셀링이 되려면 컨설팅이 되려면 그쵸. 기본적으로 학급 인원이 좀 적어야 선생님께서 이제 담당하시는 어떤 그런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야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희 반은
저는 사립학교였는데 사립학교 저희 반은 총 24명이었어요. 그래서 24명에서 뭐 한 4-5명 이렇게 안팎으로 더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수업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수업이 없는 시간은 대학교처럼 공강 시간인 거죠? 네. 그 시간에는 뭘 하죠? 그 시간에는 네. 이제 자습실에 가거나 하지만 이제 12학년 시니어가 되면은 이제 외출을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시니어요. 네. 12학년이면 몇 살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고3이라고 볼 수 고3. 있죠. 아, 그 집단에서 시니어군요, 애들이. 네. 아, 네. 1학년 프레시맨, 2학년 소프트몰, 3학년 주니어, 4학년 시니어. 아, 네. 대단하군요. 4학년 시니어. 시니어까지 경험한. 시니어를 미리 경험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되고, 그럼 공강이 가능한 시니어가 되면 뭐 밖에 나간다는 얘기는 학교 밖을 나갈 수 있다. 네. 아, 차 타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 중간에 숙제를 안 갖고 왔다 하면은 집에 들려서 숙제를 가져올 수도 있음. 그러면 뭐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교칙에는 전혀 위배가 되지 않고 그쵸. 만약 16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기 딸 수 때문에. 있으니까. 실제로 본인이 아니요, 있었던- 저는 유학생이라서 그렇지, 본인은 안 되고 안 됐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24명에서 네. 20명이 운전을 했어요. 24명 중에 20명이 운전을 했다는 얘기는 20명이 차를 끌고 아침에 학교로 와요? 20명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 전부 다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었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일을 하러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을 끌고 온 애들도 있었고 이 일은 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농장 대규모 옥수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요. 네. 뭐 그냥 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런 하더라든지 친구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끝나면 봉구가 이렇게 쫙 네, 맞아요. 오는데 그 학원으로 친구들은 바로. 트럭을 타고 오는군요. 네. 그럼 그 24명이 한 학급이에요? 한 학년이에요? 24명이 네. 저희는 사립학교 작은 학교여서 음. 24명이 다 같은 학년이었고 아. 그게 한 반으로 끝이었어요. 한 학년 한 반이 있었던 작은 학교였군요. 네, 저희 학교는 어린이집생부터 시니어까지 있었던. 네. 인종차별이나 음, 아니면 뭐 아시아계라고 해서 왕따다 음, 아니면 뭐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음. 가서 이제 그 수업을 따라간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 같은 어려움이 거는 있죠. 없었나요? 있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종차별은 없었고요. 제가 경험했던 음, 3년 동안 인종차별은 없었고 하지만 종종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좀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고 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ESL 선생님을 따로 붙여주셔서 선생님 한 분이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수업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시험을 하는지 다 준비를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뭐 일종의 부진화 지도인가요? 부진하지더라기보다는 글쎄요, 특혜? 팁? 특혜? 약간 좀. 뭐 그러면 특혜? 그렇게 못 따라오는 유학 온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네. 그죠?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학교 차원에서 배려를 해준 거네요? 그게 그러면 미국에서도 공립학교가 있고 네.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 공사립 할 거 없이 다 그런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립학교에는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이제 부모님에 따라서 들어가는 유학생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사립이 네. 그런 서비스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독서 교육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미국에서 어떤 경험했었던 독서 교육적 측면이 한국에서 경험하셨던 것과 어떤 차이를 좀 여쭙고 싶은데. 저는 독서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했고 학교에서 이제 국어 시간만 되면 책을 펴자마자 잠이 오는 그런 류의 학생이었는데요. 그리고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하면은 항상 별표 치고 밑줄 쳤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을 위해 대비하는 그런 촉박한 느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정보는 머릿속에 외웠지만 정말 마음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조금 속상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시간이나 뭐 이럴 때 했던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는 문학 중에 하나가 청산별곡. 청산별곡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 네, 청산별곡. 정말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청산별곡만 매번 이렇게 읽고 계속 밑줄 긋고 별표 치고 했던. 네, 아직도 그 교과서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사실 독서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 청산별곡에 대한 것 기억이 날 텐데 이거가 본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봤다. 좋습니다. 시험을 위한 독서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그 외에 뭐 교과 시간 이외에 했던 뭐 우리나라에서 받았던 또 다른 형태의 독서 교육 아니면 방법 본인 독서를 싫어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지금도 싫어하세요? 아니요, 이제는 어. 전보다는 흥미가 많이 생기는 전보다는 편입니다. 흥미가 생겼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우리나라 이제 수업 시간에 받았던 이런 독서 교육하고 다른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선 다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또 음. 모든 수업,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뒤에 다시 모여서 발표를 또 하고 또 파트너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수업 시간. 네, 거기는 수업 이제 시간 안에. 잉글리시라고 하나요? 그럼 우리나라의 국어 같은 시간. 아, 랭귀지 아트라고. 랭귀지 아트. 네, 랭귀지 아트라고. 네, 언어 음. 미술, 언어 예술 그런 느낌. 아, 그런 전체적인 과목이 시간이 배정이 돼 있고 그 시간 내에 국어와 같은 수업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잉글리시와 같은 수업을 네. 하는 거죠? 네. 그게 그 주당 수업이 얼마나 돼요? 지수가? 매일. 매일. 네. 그 매일 하고 근데 뭐 매일같이 토론하고 매일같이 발표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에세이 프로젝트가 있는 음. 날이면은 또 하루는 그냥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한테 노트북 펴고 컴퓨터실 가서 에세이 쓸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각자 또 가끔 시험 공부할 시간도 주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제 책을 읽으라는 주어진 책 읽는 숙제가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읽으라는 또 시간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가져온 게 그 당시에 수업 시간에 썼던 자료들인가요? 네,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마지막 좀. 12학년 때 했던 자료들이 소개를 좀 나왔는데요. 부탁드립니다. 12학년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고3이네? 네, 우리나라 고3은 문제 풀이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희는 여기서는 이런 걸 하는군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거는 저널인데 네? 저널 저널. 저널 저널이란 거. 저널 네. 항상 한 일주일에 5번 수업이 있으면 한 3번 정도는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앞에 뭐 단어 하나를 이렇게 주어주시고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한 4-5줄 내외로 그냥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도 하고 그냥 네. 그냥 일기처럼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적는 거네요. 네. 이게 쓰기를 연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쵸. 선생님의 어떤 의도는 선생님의 의도는 이제 오늘 배울 수업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이제 프리뷰를 들어가는 그런 거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사랑에 관한 거를 배운다 하면은 주제가 이제 저는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게 정말 돈이 없어도 재정적으로 뭐 환경이 안 좋아도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주면은 이제 저희가 각자 생각하는 거를 적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수업 시간에 읽은 책의 내용이 정말 그런 내용에 관한 수업을 또 배우는 거고 이게 인지주의에 근거한 스키마를 적용한 지도 방법이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읽기 전 활동이라고 해서 읽기 전에 이 작품과 얼마큼 연관돼 있는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표현해보게 하는.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네, 우리나라 애들은 시키면 되게 안 하거든요. 아 정말요? 여기서는 잘하는 모양인 줄 알죠? 네. 열심히 네. 이거 그러면 1년치예요? 이거는 마지막 이제 반년치였어요. 6개월치. 네. 매일같이 날짜를 써놨네요 여기에다가. 네. 많이는 한번, 쓰진 않았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날짜가 써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5월 13일 guilt인가요? I felt guilty.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돼 있고. 네. 이거는 평가 대상은 아니죠? 평가 나중에는 네. 근데 이 평가가 이제 SS라고 써 있는 거. 5점 중에 5점. S가 5군요. 5점 중에 5점. 선생님 글씨 되게 못 쓰시네요. 맞아요. 5점 중에 5점. 내용적인 걸 평가해요? 아니면 그냥 쓴 거 자체로? 내용보다는 그냥 뭐 그날 써야 되는 게 뭐 4-5줄이었다. 그러면 그 4-5문장을 다 썼는지 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적었는지 그렇게 뭐 엄정하기보다는 문법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잘 참여를 했는가.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것에 큰 네. 방점을 두는. 본인이 저거 쓰면서 어려움 없었어요? 좀 재밌었어요. 아니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짧은 문장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이것도 뭐죠? 이거는 이제 그냥 학교 시작할 때 네. 개요 같은 거를 보여주고요. 여기는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 있는데 오늘 못 들고 왔어요.
그리고 미국 교과서는 너무 두껍고 하나당 이제 20만 원, 또 10만 원 내외 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1년을 쓰고 다시 교과서 반납하고 이제 그 다음 학년한테 물려주는. 근데 마지막 학년에는 저희가 직접 산 교과서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목이 몇 과목이나 돼요? 시니어 같은 경우에 수학, 영어, 과학, 그리고 사회, 바이블 있었어요. 저희는 바이블, 네, 기독교 학교죠. 미션 스쿨인가요? 네, 그래서 다섯 과목. 네, 실제로는 네 과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이고 나머지는 체육도 필수 과목 중에 하나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뭐 예술, 미술 아니면 음악 선택 과목. 네. 그러면 학습 부담이 크다든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이게 내용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외우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챕터를 다 배우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 그러면 대학 선발 시험 볼 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안 나와요? SAT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수학 시험과 영어 시험이 있는데 이제 수학 시험은 본인이 수학 공부를 해야겠지만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 해석 능력을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암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만큼 책이지만 다 배우지 못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는 형태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활용하셨던 자료고. 네, 여기는 이제 추천도서가 적혀 있습니다. 추천도서. 네. 흥미로운 내용이 한번 볼게요. 네. 오만과 편견, 파리대왕 선생님이랑 그때 읽었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왜 이렇게 파리대왕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네, 정말 그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 저한테. 좋습니다. 네. 역시. 그리고 동물농장 이것도 동물농장, 그렇고요. 조지 오웰. 1984.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며. 이 책 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미국 가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긴 해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또 맞아요. 뭐 신세계. 신세계 맞나요? 멋진 신세계인가요? 멋진 신세계. 우리나라로 하면 멋진 신세계.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도시 이야기. 예. 주홍글자인가? 주홍글씨. 주홍글씨.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지키는 아이들. 네, 그렇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네요. 이거는 추천 도서로서 이제 나중에 독후 감상문을 할 때 여기는 책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혹시 뭐 다른 문학 서적이 있다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고 그걸로 이제 독후 감상문을 작성해도. 네. 권장 도서 목록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 이거는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나요? 네,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대신 이런 느낌의 책들을 다룬 게 몇 가지가 있죠. 느낌의 책이군요. 그런 느낌의 책. 좋습니다. 이런 같은 부류의 책. 같은 부류의 책이 어떤 책인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시도 배웠고요. 시는 어떤? 저희도 시를 읽었을 때 우선 시를 읽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우선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나한테 연관 지어볼 수 있냐 이런 활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밑줄 긋고 이런 거 별로 없네요.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 데는 아무래도 밑줄을 긋고 중요한. 거기도 외워서 막 암송시키고 막 볼로 그런 거 있어요? 전혀. 이게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군요, 학생들한테. 네. 다음은 또 뭐가 있죠? 단편 소설, 단편 문학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제 마지막 12학년 때는. 처음 들어보는 이제 베어울프라는 것도. 베어울프.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네, 안 가르쳐줬군요. 네. 좀 좋습니다. 또. 네, 이제 마지막 12학년 때는 올드 잉글리시를 위주로 배웠고요. 올드 잉글리시는 뭐예요? 네, 뭐 1400년대, 1500년대 그때 이제. 청산별곡이네. 네, 그런 느낌의. 맞아. 이제 있었고 하나는 이제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들어있는데 주제를 가지고 보인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저는 이제 Manners Guide Not to Fight by the Coffin이라고. 뭔 뜻이죠? 이제 그 예의 가이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의? 매너. 네, 매너. 그렇지, 매너가 사람을 만드니까. 네, 그런 느낌의. 그래서 뭐 이렇게 목차도 만들고, 어떨 때 뭐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되냐,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졌을 때 이렇게.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었네요. 최근에는 전부 다 이제 막 디지털 형태로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하는데. 맞아, 대부분은 그랬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약간 좀 귀엽게 가보자고. 좋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무침지해 보는 형태로 만들었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책을 만들었군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책을 어떤 이게 만드는 형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17세기, 18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배경들과 그때 시작한 문학 작품. 한 페이지만 보면 오, 페이지만 보면 이렇게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을 작성하신 거예요, 이건? 르네상스 시대의 그 배경들을 이제 뭐 중요한 인물들, 뭐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그때 중요한 사건들 그런 거, 뭐 개혁 이런 거 사건. 이게 근데 역사 시간이 아니고 문학 시간이었어요. 문학 시간에 네, 이제- 문학사 의미로 배웠군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문학을 읽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 뭐 1960년대 어떤 문학 작품 본다고 하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모른다면 그 작품 절대 이해할 수가 맞죠.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 역시 이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군요. 너무 우월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쵸. 안 좋다든가 부정적인 건 절대. 거르고. 네. 이제 시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되는 좀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하나요? 의미 있는 네, 구절들을 하나를 뽑아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를 적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사회에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네, 학습 활동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잘 따라와요? 네. 자빠져 잔다든가 뭐 이런 친구들 수업 시간 없어요? 절대 잘 수 없어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잘 수가 없죠. 우리 절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첫 번째로 의자가 너무 불편하고 의자가 너무 작았어요. 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잠을 안 재우는 좋은 네, 방법입니다. 의자가 불편하고 책상이 정말 딱 자기 책상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이게 엎어져서 자기에는 좁군요 이게. 무슨 자기에는 이게 약간 등이 굽는 자세라 네, 한국 책상만큼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교육 관계자 분들께서는 뭐 이걸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책상과 의자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면 우리나라 학습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네. 수업 쉬는 시간이 2분 30초였거든요. 2분 30초요? 네, 2분에서 3분 내지? 네? 10분이 아니고? 아니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각자 교실이 없고 그래서 책상이 없고 사물함만 그냥 복도에 이렇게 있었어요. 영화에서 그래서- 보는 그 사물함. 네네, 철 사물함. 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빠르게 그 사물함으로 가서 다음 수업 걸 시간 가져다가. 챙기고 그다음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정말 지하 1층에서 수업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야외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놓고 빠르게 챙겨서 또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교과서만 빠듯하게 다 챙기기도 빠듯해서 절대 뭐 장난칠 거, 게임기 절대 챙길 여유가 없고 네, 그 수업 시간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담임쌤 제도는 당연히 없을 테고 네, 우리 반 예를 들면 2학년 1반이라고 하는 반 개념도 거의 없죠. 없고. 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아예 없고 반 개념이. 그러면 뭐 아침에 오고 저녁에 가고 하는 건 누가 체크를 해줘요? 아침에는 이제 홈룸이라고 처음에 이제 입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점심 체크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런 선생님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선생님은 보통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유대 관계가 없고 아쉽지만 대신 그 수업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 선생님 수업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또 없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다음 또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는 독후감상문 이게 뭐예요? 제가 쓴 거였는데요. 이거는 하리대왕에 관해서 쓴 이렇게 생긴 채점표입니다. 하리대왕에 관해서 쓴 에세이였어요. 본인 이름이 티나셨군요. 네, 영화 이름 티나였습니다. 티나추네요. 티나체 이렇게 본인이 쓴 내용을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였나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의 글이죠? 이건 이제 한국어로 따지면은 뭐 독후감상문이라고 모험상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기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개요 설명하고 줄거리 쓰고 느낀 점 어떻게 사회에 반영되는가 이제 마지막에 서머리 하고 이제 여기가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활동들이었고요. 이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신 거예요? 한여름밤의 꿈은? 우선 인물 비교. 인물 비교. 네. 인물 비교하고 각 그 액트마다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는지. 각 씬마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짧게 퀴즈
학교에서 봤던 거. 퀴즈, 네. 독서 퀴즈라고 보면 되나요? 그쵸. 이제 퀴즈에서 뭐 내용적인 거랑 뒤에는 이제 아무래도 올드 잉글리시까지 같이 읽다 보니까 그 의미가 영어랑 이렇게 비교되는 잉글리시. 그런 게 있었고요. 끊임없이 뭔가 자꾸 시키는 편이네요. 맞아요. 쉴 새가 없어요. 쉴 새 없이 계속 조를 뭔가를 새가 시켜서 없고. 활동을 하게끔. 네, 맞아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으면 퀴즈 한 3-4번 보고 마지막에는 시험을 보고 시험은 어떤 형태로 봐요? 시험도 똑같이 이게 퀴즈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세이, 주로 항상 에세이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한여름밤의 꿈은 안 그랬는데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들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학습지가 있어서 한 뭐 챕터를 마칠 때마다 각자 이렇게 적어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적어오면 다 같이 얘기를 나눠서 어떤 부분이 뭐 내가 생각한 게 틀렸고 어떤 부분이 더 추가돼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있었고요. 이건 선생님께서 다 만들어서 직접 프린트를 주신 거가 보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건 이제 교과서에서 따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파일철 같은 것을 개인이 관리하게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요 자체를 또 평가를 하고 맞아요. 분기별로 파일 검사를 해요. 파일 검사를 또 똑같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하고 점수를 매겨야 되다 보니까 대체로 그래도 참여하는 친구들이 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에만 오면 아이들이 맞아요. 저도 너무 잘하고 아쉬웠어요.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의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의지. 근데 그 분위기 속에 아무래도 있다 보면은 같이 약간 이렇게 좀 눕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좀 엎드리고 싶어지고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려는 의지도 하나 또 중요한 점인 것 같고 그냥 마냥 이제 시험 이제 범위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시험의 포인트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과 정말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럴 때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되려면 인원이 좀 더 적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30명 넘어가면 너무 대집단이고 좀 이렇게 한눈에 이제 좀 이렇게 관리도 좀 할 수 있고 살필 수 있으려면 진짜 20명, 뭐 한 15명 이렇게 정도 되면 좀 더 그런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점점 의지를 잃으니까 뭐 그런 게 악순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뭐 추가로 더 소개해 주시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이건 이제 비문학이었고 리서치. 네, 이건 정말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다 했던 무슨 활동을 한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죠? 요거는 비문학이었는데 본인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이제 잘 선별해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며 그리고 또 그 모은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 이렇게 하고 또 아무래도 에세이를 쓰면은 그 뭐 포맷도 중요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대학교 가서 필요한 학습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때 저는 GMO에 관해서 네 GMO가 뭐 얼마나 좋은 것이며 나쁜 것이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네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정보원들을 주로 이용하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희 반한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준 이제 웹사이트를 가지고 그 웹사이트 안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문학, 뭐 과학, 사회, 뭐 예술 그래서 약간 구글 같은 느낌? 그런 웹사이트? 하지만 정보가 좀 더 이렇게 출처가 확실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자꾸 쓰고 뭔가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기를 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발표를 한다던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뭐 다 된다, 맞아요. 깝친다, 뭐 이런 맞아.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는 안 그런가 봐요? 거기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분위기가 완전 박연되네. 네.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장으로서의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제 성격상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먼저 물어보고 얘기하고 막 질문하고 수업 끝나서도 일부러 교무실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아무래도 종종 이제 학생들은 쟤 왜 이렇게 너무 막 나대냐 이런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근데 또 미국에 건너가니 그게 되게 좋은 영향으로 네, 받아들여요. 왜냐면 같은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동갑 남자애들 한 두세 명 있었는데 다들 너무 조용한 조용하고 성격이. 그냥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래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학교를 다니니까 아이들도 변화하더라고요. 그 분위기 속에서. 네, 그 분위기 속에서 변화하고 이제 영어를 정말 말하기 꺼려했던 애들도 이제 영어를 말하면서 애들이랑 친분을 쌓고 또 친분을 쌓으니까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더 높아지고 확실히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맞아요. 지금 맹점 어머니가 상당히 현명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씩이나 그죠? 그렇죠. 네. 강남인가요 거기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바이너를 3년을 쓰다 보니까 이 3년치 공부에 1년씩 이제 바꿨어요. 내용을 바뀌고 네. 바인더 살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 바인더가 너무 좋아서 앞에는 다 깨지더라고요. 하나는 미국의 바인더 값이 비싼가 보네. 맞아요. 바인더 하나에 막 5만 원씩 하고 그래요. 진짜? 진짜로. 좋은 바인더는 막 5만 원씩 하고 2, 3만 원씩 하고 그래요. 거기 중국산이 안 들어가나 봐요? 다 중국산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 몰라.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문법. 문법. 미국 애들은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나? 우리나라에서 문법 어떻게 공부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빼기를 들으면서 네? 문제집을 풀고. 국어 수업 시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문법. 국어 문법이요? 응. 그쵸, 국어 문법은 그쵸, 국어 문법은 했죠. 아니 영어 문법. 네, 이거 영어 근데 문법.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혼자서 공부하는 거.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문법을. 문법 한국에서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문법을 공부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주어, 목적어, 보어, 그쵸. 순서 중요하고 그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일형식, 이형식,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도 있고 아이바이 미바인부터 그런 해가지고 것도 있고 시제 변환, 시제 뭐 변환, PP 뭐 이런 거 투부정사, 있고 맞아 투부정사, ING 과거 분사, 맞아요 현재 진행 완료 이런 거 동명사. 맞아요. 전 옛날부터 현재 진행, 뭐 현재 완료. 맞아요. 현재인데 어떻게 완료가 되지? 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have PP, have PP. 뭔 소리야 이게?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아직도 헷갈려요 그런 거. 명칭은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거를? 미국에서는 그런 명칭을 이제 많이 쓰지 않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보니 그냥 저희가 한국어 쉽게 말하는 그렇겠지. 것처럼 좀 더 쉽고 근데 뭐 헷갈리는 뭐 쉼표를 언제 붙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막 소리는 똑같은데 이제 쓰는 방법은 다른 그런 거. 근데 한국인으로서는 그거를 왜 틀리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우리나라 왜냐면은 말이라면. to 뭐 영어일 경우에 숫자 2에 to 아니면은 이제 공감한다에 to 할 때 이제 들으면은 발음이 똑같으니까 모르는데 그렇지. 이제 한국에서는 읽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막 two groups 하는데 또 그 TOO 그룹 하면 안 되잖아. 이상하지.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듣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애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는. 되게 웃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법이 굉장히 좀 쉬웠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장점인가요 여기? 맞아요. 또 그게 하나의 장점으로 들어갔어요. 어이없네. 신기하게 왜 또 그 뭐지? 하나 예시를 들면 막 who's, whom 이렇게 그렇지. 붙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언제 붙이는지 몰라요. 네? 지네 나라 말인데? 몰라요. 그냥 who면 다 되는 줄 알고. 아. 그래서 제가 언제 이게 친구랑 얘기를 할 때 whom 이란 말을 써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게 딱 들어갈 자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친구가 나 누가 어떤 사람이 whom 이란 말을 정말 문법적으로 맞게 쓰는 걸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메리카니. 근데 이런 거 정말 뭐 어디 공식 석상에서나 쓸 법한 그런 용어들과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문법을 그렇게 지킨다는 걸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네,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장점 한 가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바이너는 좋습니다. 요렇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본인이 직접 모았고요. 놀라운 점은 이게 특별하게 여기 이 친구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대체로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많은 친구들이 이 정도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의 백지 아니면 이 자체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기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학습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한 학기 한 책 읽기라는 형태로 뭐 국어 수업이 됐든 아니면 학교 독서 교육이 됐든 이런 게 좀 많이 권장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차분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간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기존부터 있었던 네. 방식의 독서 교육 방법이죠. 네, 중학교 때부터 시행하는. 그 본인도 이런 형태로 수업을 참여했었던 적이 있죠. 근데 저희는 한 학년에 책 두세 권 정도를 책 한 권을 교과서로 삼으면서 그렇게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보신 적이 있죠? 뭐 앵무새 죽이기. 앵무새 죽이기 좋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를 봤다면 이걸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어떻게 보고 활동을 해요? 읽어! 이것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책을 이제 같이 읽고 그러니까 각 챕터별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서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만약에 토론하거나 더 얘기하고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같이 서로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장별로 나누어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끊어서 이렇게 쭉 이어서 봤어요. 보통 한 책을 읽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안으로 걸렸던 것 같아요. 짧으면 한 달, 좀 긴 책이면 두 달. 물론 안 보는 친구들은 이제 숙제 제출 전날에 이제 구글에서 서치를 해가지고 줄거리팡만 이렇게 해나가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이 이거 뭐 내신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학습 부담은 좀 덜한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이 없고 뭐 거의 매달마다 이렇게 시험이 있고 2주에 한 번씩 퀴즈가 있어서 그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어느샌가 1년이 다 끝나버리는. 아, 그럼 상시평가로 그냥 쭉 말 그대로 제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만 보는 거네요? 네. 지필평가처럼 우리나라처럼 중간, 기말, 합산해서 이런 것들은 없는 편이네요. 아, 그러면 제도만 잘못 가져갔네요, 보니까. 본질적인 시험에 대한 부담을 그냥 내버려둔 채 책을 그렇게 읽는 활동들만 가져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이식을 시키니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진도 나가기 바쁜데 맞아. 이 한 책을 언제 읽느냐 굉장히 좀 천천히 느린 템포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한 책을 한 학기 동안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지필평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부담이 줄어야지만 혹시 어떤 그런 것들을 권장할 수가 있겠네요. 본인이 경험했었던 이제 교과 시간 말고 중학교 때나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경험했었던 국어 시간과 같은 특별한 이런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독서 교육이 한국에서도 본인의 경험이 있죠. 네, 저한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영어 학원에서 항상 선생님께서 영어 책을 주셔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읽었어요. 그게 영어 학원 수업이었어요. 물론 뭐 단어 시험도 조금씩 있었고 문법이랑 시험 대비도 조금씩 있었는데 주 학습 내용은 영어 책 읽기였어요. 소설책 같은 걸 보셨어요? 네. 그 뭐 진주, 존 스타인백의 진주를 읽다거나 뭐 어린 왕자도 읽었었고 어릴 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왜 읽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왜냐면 아직 내 실력이 이 정도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더 읽다 보니까 이게 더 잘 읽히게 되고 또 하나 정말 이제 너무 고마웠던 거는 이러한 훈련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에 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정말 말한 대로 이게 그대로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선생님들 감사했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과 같이 했던 논객 독서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딱 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언제 책을 읽었지 하니까 딱 그때 두 순간 말고는 책을 열심히 읽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활동의 공통적인 걸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책을 내가 소화해서 직접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지 거기에 좀 중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본인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생각을 정리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그 부분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좀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활동 자체가 미국에서도 많이 있죠? 네, 수업 시간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그럼 여기서 했던 그런 활동 자체가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네, 진행되는 형태로 네. 볼 수 있겠네요. 너무 놀랐어요. 앞서가는 교육을 우리나라에서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거는 그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따로 이제 개별적인 어떤 정규 교육 과정도 아닌 거고 선생님들이 재량껏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쵸. 진행한 부분인데 미국에서도 그런 형태의 시간이 있었나요? 많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왜 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아니면? 그런 문화도 없었고 아, 학교에서 하는 거를 따라하는 것도 급급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숙제가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 아까는 학습 부담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적다고 했잖아요. 부담은 적은데 음. 이제 숙제가 매일매일 있다 보니 그거를 캐치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막 미친 듯이 막 학습 부담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여유롭고 있다가 그런 거는 아니라 1년 항상 학기 내내는 이렇게 꾸준히 네 그럼 방학 때 보충 수업 개념도 없고 그죠? 없죠. 방학 3개월 풀로 3개월이요? 네 6월 초에서 8월 말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없고 겨울방학 2주 겨울방학 2주, 여름방학 네. 3개월 3개월 네 그게 9월 학기제이기 때문에 가능하군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독서교육도 경험했었고 미국에서의 이런 독서교육도 경험한 이제 사람으로서 이 두 나라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장단점과 미국의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본인의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제 생각에 우리나라 음. 학생들은 평균이 굉장히 높아요. 음,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학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하지만 미국은 그 편차가 좀 많이 큰 편이라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 같이 놓고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참여를 안 한다면은 성적이 정말 D가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요. 또 만약 참여를 잘 하면은 A가 나오기도 하고 편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독서교육 측면에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할 기회를 많이 준다는 점. 미국에서는 주로 장편 책들을 읽었고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단편을 많이 읽었던 걸로. 이런 형태의 것은 우리나라가 좀 받아들여서 지도하는데 좀 이렇게 제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독서기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학습 부담을 줄여야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네. 독서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독서 정말 중간고사 한 권이 중간고사 이렇게 하나가 자신의 인생, 한 학기, 대학, 그렇죠? 한 학기 동안 읽었던 책만을 중심으로 중간고사 나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활동이라든지 이제 파트너랑 같이 하는 그런 발표 준비 또 자료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 따로 이제 두세 명 아니면 한두 명과 같이 연락을 해서 서로 찾은 자료를 공유하고 그거에 이제 근거해서 발표 준비를 하는 데까지 열정? 사실 이게 인풋이 많다 보니까 아웃풋도 좋게 나오고 거기다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다 보니 맞아요. 인풋이 많아서 네, 더 아무래도 성취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쏟은 게 많으니까 그만큼 내가 느끼는 것도 많다. 네. 그럼 그런 학습의 장이 가능하도록 아이들에게 좀 독려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그죠.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네요. 저희들이 이제 뭐 보통 어떤 특정 미국의 제도를 가져다가 이식을 시켜서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책을 가져다가 좋으니까 이거를 뭐 독려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학습자들의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학습된 어떤 성취감,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취감을 높게 해줘서 그로부터 어떤 선순환을 요구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미국의 어떤 교육 경험 그리고 교육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그리고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권 내의 독서교육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독서를 번창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독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국내 그리고 미국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짧은 경험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경험자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개인들의 총합이 결국 그 사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저희들이 적극 좀 검토를 좀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독서 교육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티나 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미국 학생들이 꼭 읽고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하는 섹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국의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서와 미국의 독서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